경희야, 너라도 만날 수 있을까? 김옥수는 옷장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오랜만에 고심 끝에 꺼낸 검은색 원피스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랍 한 구석에서 발견한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장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죠. 40년 만에 동창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초대장 구석을 조금씩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지만 학창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숙, 박정자, 한승희. 그 세 명의 이름만 들어도 옥순의 가슴은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무시, 때로는 거친 장난이 학창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경희는 달랐지. 옥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경희는 유일하게 그녀에게 따뜻했던 친구였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던 옥순에게 살며시 다가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책을 빌려주고 집에 초대해주기도 했었죠. 그러나 졸업 후 경희와는 연락이 끊겼고 그동안 동창회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인생 첫 동창회였습니다. 옥수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헌 교복을 입고 다녔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자수성가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가 전국 체인으로 성장했고 호텔까지 소유하게 되었지만 옥수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보기로. 혹시 그곳에서 경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쓰던 검은색 가방을 들고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경희야, 너라도 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택시를 탄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40년 만에 가는 동창회.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결혼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경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도 이번 초대장을 받았을까? 옥순의 머릿속은 온통 경희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호텔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옥수는 주눅이 들었지만 가슴속 깊이 숨겨둔 용기를 꺼내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창회장 앞에 서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상처가 다시 들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희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옥수는 자신의 이름표를 찾아 달았습니다. 김옥순이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름표조차 누군가에게 떼어지곤 했었는데 지금은 당당히 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옥순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구식 가방은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동창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였죠. 옥수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오빠. 아직도 그때 그 모습이네.
최미숙의 말에 박정자와 한승희가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옥수는 애써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마치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그때처럼 조여왔습니다. 옥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그녀들도 세월이 흐르며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런 희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미수가 정자야 승희야. 오랜만이네. 혹시 임경희 소식 들었니? 오늘 오나? 옥순의 질문에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 옥순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경희? 깨. 오래전에 소식 끊겼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애가 아니었나 봐. 너랑 같이 가난뱅이 티를 내더니. 박정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옥순아, 아직도 그 낡은 가방 들고 다니네. 우리 이제 그때가 아니잖아. 돈 좀 벌었으면 좀 쓰고 다니지.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다가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옥순아, 우리 학창시절 생각나? 그때 내가 도시락을 들고 오면 항상 냄새가 지독했었잖아. 기억나? 미숙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학창시절 도시락을 빼앗기고 화장실에 갇히고 책을 찢겼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16살 소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미숙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일부러 잔을 기울여 옥순의 머리 위로 붉은 와인을 쏟았습니다. 붉은 액체가 옥순의 검은 머리카락과 원피스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야, 실수. 손이 미끄러졌네. 미숙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키득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박정자와 승희도 덩달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는 붉은 와인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리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이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수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머리와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습니다. 주변의 동창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옥순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구경거리를 보듯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그 남자는 급히 무전을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연회장을 감쌌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미숙과 정자, 승희의 키득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천둥번개가 치는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4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처가 다시 한번 그녀를 덮쳤습니다. 옥순이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누군가를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중년의 남성이 5명의 임원진을 대동하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호텔 사장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표정은 무척 엄숙했습니다.
사장은 재빠르게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와인에 젖은 옥순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장은 옥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오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숙과 정자, 승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은 옥순의 옷에 묻은 와인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즉시 VIP 룸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왜 호텔 사장이 저렇게 예의를 갖추는 거지?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사장이 주변 동창들을 향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회장님은 저희 골든 스타 호텔 그룹의 오너십니다. 전국 15개 특급 호텔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순간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의 눈이 옥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당연히 미숙, 정자, 승희였습니다. 그들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옥순은 담담하게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창회를 즐기러 왔을 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단단한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미숙, 정자, 승희 세 사람을 정중하게 연회장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호텔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행사에서는 더 이상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미숙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의 신분과 상관없이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은 저희 호텔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연회장 밖으로 사라지는 동안 다른 동창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갑자기 옥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옛 친구로만 대해주세요. 제 직함은 이 자리와 무관합니다. 사장은 옥순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옷은 그녀가 겪어온 모든 상처와 역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동창회는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옥순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동안 자신의 성공을 숨겼는지, 왜 그토록 검소한 삶을 고집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임경희. 혹시 임경희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옥순의 질문에 동창회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경희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40년 전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뜻했던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희? 아, 임경이. 오래전에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어요. 아마 시골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동창들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옥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동창회의 반은 이미 망쳐졌지만 적어도 경희에 대한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올해 정 같은 반이었던 서영숙이었습니다. 옥순 씨, 제가 경희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요. 옥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경희는 졸업 후 간호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간병인으로 일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강원도 어느 요양병원에서 일한다는 거였어요. 옥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희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군요. 그녀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정보예요. 동창회가 끝나고 옥수는 호텔 사장의 정중한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희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마음 한구석에 짐처럼 안고 살았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이제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비서를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임경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나이는 나와 같은 65살이고 강원도의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고 옥수는 자신의 회사 일에 복귀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경희를 향한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당당했던 여자 사장님, 그리고 쫓겨난 3명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동창회 참사, 갑질의 역풍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숙, 정자, 승희는 각자의 사회생활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숙의 남편인 구청장은 아내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정자가 운영하던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항의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승희는 회사에서 평판이 나빠져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그들의 소식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경희를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비서가 들뜬 표정으로 옥순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임경애 씨를 찾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소나무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합니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경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정을 정리하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색 고급 세단이 아닌 평범한 중형차를 택했습니다. 경희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천으로 향하는 길은 가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과 맑은 하늘이 옥순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경희가 건네준 따뜻한 도시락, 몰래 빌려준 교과서,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녀를 지켜준 작은 용기들.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나무 요양병원은 작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건물이었습니다. 옥수는 심호흡을 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경희의 위치를 물었고 작은 도서관에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내 작은 도서관으로 향하는 옥순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경희를 빨리 만나고 싶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낯섦과 두려움도 공존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실내는 따뜻한 조명 아래 책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 여성이 등을 돌린 채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책을 정리하던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은 얼굴이었지만 옥수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경희야. 옥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경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순아? 김옥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희가 먼저 다가와 옥순을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반가움, 안도감.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너구나. 어떻게 여기를? 경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널 찾느라 정말 힘들었어. 두 사람은 도서관 한편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한 말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난 여기서 15년째 일하고 있어. 처음엔 간병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봉사활동으로 이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지. 경희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천직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대신 환자들이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부를 쌓은 자신과 달리 경희는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값진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지냈어? 아직도 그 검은색 가방 들고 다니네. 경희의 말에 옥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경희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던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생각보다 잘 되어서. 옥수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눈빛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 옥순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알아. 옥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SNS라는 게 있잖아. 우리 병원의 젊은 간호사들이 보여줬어. 옥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퍼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경희는 옥순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옥순아. 넌 항상 강인했어. 그리고 정직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믿어.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간직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나를 살렸어, 경희야. 경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항상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어.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옥수는 경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경희였지만 옥순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병원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경희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 힘든 점은 없어? 힘들기야 하지. 나이 들수록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간병일은 더 힘들어. 그래도 환자들이 내 손길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줄은. 정말 대단해, 경희야.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그런데 넌 정말 대단해졌네. 호텔 체인이라니. 경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생긴 굳은 살이 그녀의 손가락마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손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동안 경희는 묵묵히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희의 삶이 자신보다 훨씬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과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희의 모습에서 새삼 깨달았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야경이 보이는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옥수는 강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제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야,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우리 호텔 그룹에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있어. 내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 경희는 놀란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서 서울의 복잡한 생활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설명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옥수는 경희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이 서울로 올 필요는 없으며 강원도 지역의 호텔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팀을 만들어 경희가 이끌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경험 많은 간병인으로서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 중요한 일을 내게 맡겨도 될까? 너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 내 마음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 경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해왔지만 더 큰 규모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게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옥수는 경희의 조건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도 항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함께 꿈을 나누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옥수는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학창시절 경희가 보여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도 성공한 후에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희는 그런 옥순의 마음이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옥순과 경희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골든 스타 호텔의 소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골든 스타 나눔 재단이라는 제목의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경희를 강원도 지역사회공헌 담당 이사로 임명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옥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공헌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나눔 재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옥수는 경희가 이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학창 시절 자신을 도왔을 때와 똑같은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창회 사건 이후 미숙, 정자, 승희 세 사람의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숙의 남편은 여론의 압박으로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자의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항의로 문을 닫았습니다. 승희 역시 회사에서 퇴직한 후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옥수는 뜻밖의 편지 3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미숙, 정자, 승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미숙은 특히 동창회 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옥순이 자신들을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들 어떻게 생각해? 용서하는 게 좋겠어. 그들도 이제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거야. 옥수는 경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상처만 만들 뿐이죠. 옥수는 세 사람에게 간단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눔 재단의 첫 번째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행사 당일 미숙, 정자, 승희는 긴장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소박한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옥순과 경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와 승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옥순이 이루고 있는 일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옥순과 경희는 이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은 호텔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오해는 풀리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듬해 봄 옥순과 경희가 운영하는 골든 스타 나눔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접근 방식과 진정성 있는 활동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죠. 특히 노인 돌봄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옥순의 재정적 지원과 경희의 현장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옥순과 경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경희와 옥순의 꿈터라는 이름의 이 도서관은 두 사람의 우정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미숙, 정자, 승희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재단의 정기 봉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 좋은 일을 함께 하다니. 미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옥수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용서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던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자신의 마음도 함께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개관식 무대에 선 옥수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따돌림 당했던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경희가 보여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도 언급했습니다. 아이들은 옥순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한 소녀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화가 나지 않았는지 물었죠. 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움을 간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랍니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작은 지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경희는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옥순과 경희는 학교 뒤뜰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경희는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단 일을 시작한 후 그녀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옥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적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경희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경희가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도서관 앞에 서서 아이들이 책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린 시절도 떠올렸죠. 만약 그때 그들에게도 이런 도서관이 있었다면,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으니까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서로를 다시 만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숙, 정자, 승희 역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봉사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은 이제 상호 존중으로 바뀌었고, 옥순과 경희의 우정은 그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옥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상처가 이제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경희는 옥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우정. 그것이 바로 옥순과 경희가 찾은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